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이요. 11.2%로 통계청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6년 6월 이후로 같은 달 대비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낮았으면 좋겠는데. 낮았으면 네. 좋겠는데요. 취준생들의 취업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1호 업무 지시가 바로 일자리 상황 점검과 일자리 위원회 구성이었는데요. 새 정부에서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만큼 이 취업 시장에도 어서 청신호가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부위원장만 임명을 하길래 위원장은 누구야 했더니 위원장을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만든다고 한 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국민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잡는 정책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힘든 오늘보다 앞으로 더 좋아질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목요일 접정보센터 오늘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자소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면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분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이분 모셨습니다. 대기업 채용 시스템의 기본을 만드신 분이시죠. 예. 리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보고 싶었죠? 보고 싶었어요.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요즘 틈틈이 방송을 봤어요. 네. 예, 그래서 그리움을 그걸로 달래했는데 어제 우리가- 방송 보니까 네, 네. 구본아 아나운서가 사심이 가득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랬죠. 예, 네. 봤습니다. 예. 사진보다는 팩트를 우리가 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 굉장히 표정이 이 친구가 좀 검하네요. 네, 아니 예. 구분아 또 확인해 드릴 텐데. 캐스터뿐만 아니라 그럼요. 김승재 아나운서도 그럼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어, 영규 잘 씨를 생겼어요.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사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전화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그 굉장히- 전날도 보셨군요. 예, 잠깐 보이 못 봤어요. 강의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으신 거예요? 잠깐 봤어요. 잠깐. 예, 바쁜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전화를 통해서는 말을 참 잘하던데 여기 스튜디오가 뭐 물론 긴장된 상황이긴 하지만 긴장, 굉장히 네. 대면에서 또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시작이라고 또 우리 김태성 쌤 또 훈훈하게 시작해 주시는데 네. 오늘 아마 어제의 모습이라면 많이 저기 혼날 모습이 있을 텐데 잠시 후를 좀 기대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어저께 사심 가득한 방송을 했다고 했던 우리들의 하지만 이분은 여전히 우리들의 힐링 요정입니다. 구보라 게스트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본아입니다. 네, 해명 좀 해보세요. 아니, 안 그래도 사실 어제 방송을 보고 주변에서 연락을 안 했던 친구들이 두 명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말요? 뭐냐고. 근데 물론 너무 잘생기셨는데 제가 이렇게 항상 열려있는 취준생들의 이제 맞아요. 힐링 요정이니까요. 우리 또 구보라 게스트는 만인의 연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을 지목해서 좋다 쳐도 이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고 저기 옐로 카드 네, 보내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정말 이제 왜 떨어졌나 주인공을 만나봐야 할 차례인데요. 네, 참. 이명규 취준생 자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따 모습만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미 뭐 합격한 모습이에요. 예. 어제 하루 어땠습니까? 어제 예. 여기에서 나와서 말을 할 때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송을 보니까 표정이 너무 말은 굳어있더라고요. 괜찮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본인이 어제 하고 나서 잘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건 아니 또 이상한 그건 아닙니다. 말이야. 네. 하면서 만족했어요, 어제? 아니 전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각오로 음. 했는지. 예. 제가 질문이 자꾸 너무 길어져요. 답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질문을 너무 제가 애들 많이 해야 돼서 네. 저기 어디야? 4번 카메라인가요? 보면서 오늘 각오 한마디 좀 들어보죠. 예. 어제는 떨리기도 하고 방송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말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지 뭐 새롭지는 못하네. 예, 이루어지진 애들이긴 않았는데요.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영규 씨와 함께 이제 오늘 방송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 네. 궁금한 게요. 영규 씨가 면접을 몇 군데나 봤죠? 제가 여태까지 본 면접은 총 6군데 정도 되는데 예. 작년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하고 퍼시스 연구개발직으로 두 기업의 면접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땠어요? 본인 보시기에. 그러니까 뭐 안 됐으니 잘 못했으니까 이곳에 있을 수도 있겠고 여긴 정말 잘했는데
안 됐다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네. 솔직히 제가 본 면접들이 다 잘 봤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직무 면접은 굉장히 잘 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임원 면접에서 잘 보지 못해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임원 면접을 잘 보지 못했다. 네, 임원 면접에서는 좀 본인이 하고 나왔을 때 좀 이거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나요? 네, 바로 들었습니다. 왜요? 왜요? 어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 같아서 네. 그게 어떤 상황인데요? 답변은 다 했는데 그 면접관님하고 얘기를 할 때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어가지고 면접관님께서 한번 뭐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약간 좀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제가 볼 때는요, 쌤, 예. 어떤 집중하고 이야기하기, 예. 표현력을 좀 다양하게 하기, 예. 이런 것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어제 보시면서 어제 보면서 저하고 공통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예, 첫 번째는 잘생긴 거 얘기하려고 했더니 첫 번째는 그걸 또 얘기하네. 나 그거 마지막에 얘기 포인트를 주려고 했었는데, 예, 그럼 마지막 표정이 얘기할 뭔가 예. 좀 그럴 것 같아서. 예, 예. 뭐 마지막엔 잘생긴 건 맞고요. 예, 그리고 첫 번째는 공대 출신이라서 엔지니어스러움이 있는 그 공대 출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 저도 학부는 공대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저도 학부 공대 출신이에요. 되게 문과하시는 기수인데. 아, 그런가요? 네. 이 사람들이 정확하고 확실한 거 아니면 잘 말을 안 해요.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을 항상 공부해 왔기 때문에. 허튼 얘기하지 않는다. 예, 저도 처음에 컨설팅 할 때 그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컨설팅 할 때는 고객 앞에서는 적절히 모르는 것도 포장을 해서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데. MS를 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런데 저도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야, 이거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왜 전달해? 예, 이건 사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면접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면접 이후에 입사한 후에 직장 생활할 때도 거짓말하는 것은 안 돼요. 그렇지만 포장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거든요. 포장이 좀 필요해요. 근데 엔지니어의 전형적인 공대의 전형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확실하다, 본인이 조금 거짓말인 것 같다, 과장된 것 같다 싶은 것은 말을 절대 안 하고 끊어버려요, 스스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게 잘 못하는 걸 또 이렇게 되게 분석적으로 젠틀하게 그러니까요. 표현해 주시니까 저희가 또 할 말을 잃게 되네요. 네. 아니 임영규 학생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것도 있고, 네, 제 포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거를 잘 캐치해 주시는 것 같아요. 포장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팩트가 아닌 거,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거는 굳이 뭐 말을 얘기를 또 하지 왜 해야 않는다. 될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늘어지게 되고 네, 정확한 말을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네, 그런 그래요.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공대생들이 말이 좋은 편으로 하면 담백해요. 정확하고 담백해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업을 듣는 듯한 느낌. 예, 그래요. 그러니까 담백하다는 건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선풀인 거고, 예, 예. 뭐 다르게 좀 안 좋게 악플로 얘기하자면 예. 앞으로 얘기하자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고, 예, 듣고 노잼, 싶지가 않아요. 길게 듣고 행노잼. 싶지가 않아요. 행노잼과 행노잼. 선풀. 예. 둘의 그 계리를 저희가 오늘 좁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뭐 준비한 게 있죠? 네, 영규 씨가 또 면접은 또 어떤 예상 질문들을 뽑아서 준비를 했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면접 예상 질문들은 구분학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예. 네, 영규 씨가 준비했던 이 면접 예상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소서와 스펙을 기반으로 했던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점수가 낮은 이유는 뭔가요? 프로게이머를 왜 포기했는지, 또 식스 시그마를 왜 땄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이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별다방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또 건품업 역할을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었는지, 또 위험물 산업기사는 왜 땄는지 뭐 이런 자격증들을 좀 땄었나 봐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인성 기반으로 한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닮고 싶지 않았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자신의 단점을 물어보는 질문이겠죠. 또 이제 상사와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또 이어서 살펴보면요. 소통이란 무엇인지, 또 살면서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대기업이 인력 채용을 늘려야 한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이어서 보면요. 네,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또 노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준비를 해봤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이 직무 기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중에서 지원한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또 본인이 열심히 한 과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스퍼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또 왜 포토 공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또 소프트 베이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이어서 살펴보면 PEB 공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드 베이크를 하는 이유는 뭔가, 또 설비 엔지니어는 교대 근무를 해서 힘들 수가 있는데 잘 버틸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살펴보면요, 원가 절감하는 방법은, 또 생산이란 뭐라고 생각하고 엔지니어란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어서 좀 더 있습니다. 지방 근무를 가능한지, 이런 질문 중요하겠죠. 또 엔지니어로서의 전문가적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적인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질문 또 있었고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공학과가 지원한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까지 일단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잘 준비를 한 건지 구체적인 컨설팅은 스튜디오에서 태성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중에는 뭐 쉬운 질문도 있는 것 같고 또 네. 공대생들이 받게 된 질문들,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니까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좀 난해한 용어도 있었고요. 일단 네.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첫 번째로 뭐 저희가 그 평가를 좀 받아봐야겠죠. 네, 예.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태성쌤,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10점 만점에 주신다면?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준비 파일을 받아봤는데요. 5점 만점으로 치면 네. 3.1. 3.1점. 100점으로 치면 62점이네요. 예, 네. 계산이 빠르신데요. 예, 저를 3.1점. 무시하시나요? 62점이면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아니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5가지 정도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게 할 말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면접 준비는 내가 해야 될 말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할 말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수요자의 그쵸. 수요자가 수요자 그 사람이 바라보는 네. 이 사람이 뭘 볼까를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들어오면서 여친 있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구분 아나운서 듣고 계시죠? 예, 여친이 없는데 나중에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맞선을 봐. 맞선을 보는데 상대편 여자분이 결혼의 실질적인 내용, 그 사람 궁금한 게 통장에 3개월 잔액이 평균 얼마나 있는가가 계속 궁금한데 자꾸 나는 착하다를 얘기하고 있어. 아,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죠, 그죠? 이 사람이 뽑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궁금해. 얼마 있냐고. 예. 이거 정말 얘기하고 싶지만 예. 물어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난 착하다고 계속 얘기하면 이 사람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 사람 같이 살자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보고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나 잘할 수 있어. 나의 강력한 의지, 소망, 나 할 수 있어, 하고 싶어는 잘 드러나 있는데 진짜 할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충분히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 주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를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 네.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종결 어미들이 대부분 뭐 기여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로 많이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가 보고 싶거든요, 평가자들은. 근데 그게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분 자기소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분 자기소개 이렇게 1분 자기소개를 한다면 면접관인 저는 그냥 1분 동안 휴식을 취할 겁니다. 안 듣고. 예, 대대적인 개편을 하지 않으면 1분 자기소개는 시간 낭비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면접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게 파일이 하나거든요. 근데 면접 지난번에 갔던 데가 2006년 하반기까지 포함해서 한 6, 7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파일은 하나예요. 그런데 면접은 지원하는 기업, 지원하는 직무에 따라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총 7개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질문을 받아서 똑같은 대답을 했더라도 삼성전자에 지원해서 평가를 받을 때 하고 ASML의 커스터머 서포트 부서에서 평가를 받을 때 하고 같은 대답을 했더라도 평가는 달리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달리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파일이 하나라는 거, 이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5개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태성 쌤이 정말 그 낱낱이 파헤쳐 주셨고 네. 상당히 꼼꼼히 봐주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예. 이제 이러한 1분 자기소개서라면 예. 그냥 휴식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저희가 별로였나 봐요. 어떤 줄 잘 몰라요. 별로였죠. 1분 자기소개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먼저 다른 것부터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제가 그 프로게이머 포기에 대한 이유를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게임을 답. 했었어요? 도전을 했었습니다. 예. 그죠? 네. 그거에 대한 답을 봤어요. 그랬는데 이거 답이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컸다.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평생 직장 찾기 위해서 이 회사를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왜 질문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프로게이머 왜 포기했어요? 라는 질문은 이 사람이 도전 정신이 있을까? 끝까지 해내려는 열정이 있을까? 뭔가 끝장을 보려는 근성이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리스크 크고 아니,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실패했고 나는 안정적인 걸 찾기 위해서 여기를 했다. 피했어요. 이런 느낌이었죠. 예, 피했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의도로 파악한다면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뽑아냈던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답변을 하는 것은 질문을 하려는 사람들의 의도, 요것을 보고 답변을 선별해서 내가 대답하는 것, 요거를 좀 주의해야 될 거고요. 1분 자기소개는요. 일단 들어볼까요? 일단 네, 들어보고 일단 얘기를 하죠. 들어봅시다. 예. 지금 뭐 속이 철렁했을 텐데 예. 그런 철렁한 기회가 아니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네. 일단 1번 카메라 보시고 실제 1분 긴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면접 자, 상황 비슷하게. 면접관처럼 예. 해주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윤규 씨.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1분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1분 동안 소개 부탁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포토 공정 설비를 담당하고 싶은 지원자 임영규입니다. 프로게이머 송병구 선수는 국내 및 세계 대회 우승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소속인 삼성전자의 이름도 널리 알렸습니다. 저 또한 빈틈없는 설비 관리와 설비 엔지니어로서 이름을 알려 삼성전자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공정을 공부한 이후로 학교 내에 있는 팹에서 체험도 하며 특히 포토 공정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 증설하고 있는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있는 그 공장의 생산 라인 안정화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죠. 1분 동안 잘 쉬었습니다. 예. 잘 쉬겠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예. 그러니까 전 폄하한 게 아니고요. 예. 일단 처음에 딱 프로게이머 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약간은 집중이 되지 않는 그렇죠. 이 친구 외웠구나. 예. 뭐 이런 느낌 전 되게 예. 들었어요. 일단 외운 듯한 느낌이 나면 면접관들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얘 말이 아니구나. 예. 본인 날 것을 보고 가슴에서 싶어요.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렇죠. 면접관들은 진짜 날 것을 보고 싶어요. 뭔가 탁 벗겨내고 진짜 이 사람의 것을 보고 싶은데 외운 듯한 얘기가 나오면 저거는 포장된 거다. 나는 그 뒤에 이면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대충 흘려보내요. 예. 궁금한 게 예. 지금 했던 저 말이 1분이 좀 안 되거든요. 예. 저 말을 연기를 정말 잘한다거나 예. 아니면 지금 내가 진짜 기억해서 내가 최대한 예. 나의 말처럼 자연스럽게 하고 예. 싶어서 예. 자연스럽게. 하고 예. 싶어서 프로서 했을 때 1분이 넘어갔다. 예. 후자가 났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내용적인 측면하고 시간적인 측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봐봐요. 예. 1분이 넘냐 안 넘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1분 정도 됐겠다 싶을 정도면 되는 거고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풀어서 얘기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그것,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1분 자기소개는 미끼를 던지는 시간이거든요. 면접관이 궁금해하는 열정, 도전 이런 것을 보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 미끼로서의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조금 기대했어요. 저거를 통해서 우리 그 직무, 설비 엔지니어 또는 이 삼성에서 한 거였다면 삼성의 인재상 여기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통으로 그냥 날려버렸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고 미끼로서의 역할도 전혀 되지 않았고요.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것까지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사실 전혀 필요 없어요. 반갑지 않은 거 알아요. 면접관이 면접자들이 지원자들이 면접관이 반갑겠어요. 예, 그거 다 알고요. 프로게이머 송모시기가 너무 일찍 나왔어요. 예, 그것도 사실은 기계처럼 탁 튀어나와서 그렇죠. 준비했구나. 그런 느낌. 저는 이 프로게이머 송병구 선수부터 저도 빈틈없는
없는 설비 관리 엔지니어로서 삼성전자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날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의미가 전혀 없어요. 약간 그 비유도 좀 부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런 비유는 그 송병구 나와야 선수는 개인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설비 엔지니어는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내가 삼성전자의 이름을 날릴 수 있어? 내 이름을 날릴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적절한 비유가 되지를 않고 예, 관심도 없고 포커스도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날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친구가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 설비 엔지니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알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했던 경험, 공부 이런 것이 설비 엔지니어에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거를 충분히 고민했을까? 이것도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프로게이머 부분은 완전히 날리던가 아니면 거기서 혹시 소재를 완전히 끝장을 보는 성격, 꼼꼼한 성격 내지 철저한 성격, 분석적인 성격 요것을 어필할 수 있다면 살려도 되지만 그런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면 전체를 날리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차라리 순간 든 게 이제 그 아까 프로게이머는 혼자 본인이 잘해서 개인기로 예. 되는 건데 어떤 톱니바퀴의 개념 예, 너무 많아서 보이진 않지만 예, 뭐 하나가 딱 틀어지면은 예. 다 멈춰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는데 괜찮죠. 예. 게임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뭔가 종합적으로 요즘에 사고해야지만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연결한다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게요. 기업에서 조직을 설계하고 파워포인트 같은 거 자료 만들 때 보면 톱니바퀴를 많이 쓰거든요. 상호 연결돼서 돌아가야 될 것들이 그쵸.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게임하고 연결될 수 있다면 게임처럼 종합적으로 내가 그냥 저걸 빨리 무찔린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어떤 도움을 이끌어내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면 프로게이머 얘기도 끌고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영규 학생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자기소개, 이 1분 자기소개죠. 이거 쓸 때 어땠나요? 1분 자기소개 쓸 때 사실 이거를 하고 싶진 않았는데 성장 과정에 이 내용을 썼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전공에 대한 자신도 없었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할까 하다가 이런 프로게이머 내용을 쓰게 돼서 자기소개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런 내용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면접관들이 우리 영규 학생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잘생겼으니까 헌실한 느낌이 들어서 아, 이 친구 기대가 되는구만 했는데 일단 딱 두 번 놀랄 것 같아요. 뭐 내용에 놀라겠지만 소리도 약간 그때 그랬죠. 왜 첫날 전화했을 때 약간 좀 저는 이렇게 안경 끼고 범생이 타입의 전형적인 그렇죠. 그런 타입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좀 멋진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반전이 주는 그 사람에게 오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거는 이렇게 좋은 기대감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 뭐 목소리 자체를 탓한다기보다 약간 얇은 톤과 예. 빠른 말투 예. 그리고 어떤 외운 듯한 그런 내용 예. 이런 것들이 참 좀 불만족스럽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전화 드는데. 인터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오히려 기술 영업을 해보면 어떻겠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요? 굳이 기술 영업인 보면 그 본인 스스로가 그 이 직무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 그리고 관련된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매우 결여돼 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전화를 통해서 듣기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사람과 소통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설득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요, 아르바이트도 잘하고. 많이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쪽 공정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카페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하길래 아 그러면은 기술 영업 쪽으로 해 나가면 굉장히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대면으로 해서 얘기를 이끌어 가보니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엔지니어로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잠깐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나는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뒤에 그 1분 자기소개 뒷부분에 보면 나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다. 학교 랩에서 이러이러한 팝이라 그러나요? 펩. 예. 네. 거기서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봐요. 기업에서의 면접은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이 사람 괜찮아서 다 뽑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분명히 있는 상대적인 평가란 말이에요. 그럼 경쟁자가 누구겠어요? 대충 생각해 보면 누구겠어요? 같은 전공, 그렇죠. 같은 경험을 그 사람들은 가진 그거 안 했을까요? 했죠. 했죠. 네. 그럼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
소재를 끄집어내지 못했어요. 그 고민을 계속 해보세요. 차별화할 수 있는 게 뭔가? 경쟁자 대비 내가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뭔가?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실시간 면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태성 쌤께서 일단 진행해 주시죠. 예. 시작하기 앞서서 예. 정말 모르겠어도 좀 긴장이 되고 해도 정말 성의 있게, 그러니까 뭐 성의 없었다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바람을 가져봐요. 네, 알겠습니다. 맞죠? 예. 예. 시작해 주시죠. 1분 자기소개 잘 들었고요. 1분 자기소개에서 포토 공정 설비를 담당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영규 씨가 생각하는 포토 공정 설비 아는 대로 다 얘기해 줘 보시겠어요? 포토 공정은 웨이퍼 위에 예. PR을 코팅한 후에 원하는 패턴을 새기는 공정으로서 네. HMDS 처리 그리고 소프트 베이크 그리고 노광 공정 그리고 PEB 공정 그리고 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크 공정으로 이어지는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를요, 예, 잘 외운 것 같은데 이거를 혹시 큰아버지 계세요? 계십니다. 네, 시골에 계신가요, 혹시? 네, 시골에 예. 계십니다. 오랜만에 명절 때 큰아버지를 만났어요. 큰아버지께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편안하게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포토 공정은 사진기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원하는 현상을 사진 안에 담기 위해서 하는 공정과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치? 그럼 이 사진 찍는 거네 이렇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내라고 하실 사진기의 원리와 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본인이 생각하기에 필요한 역량 세 가지만 뽑으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원인을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고객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책임감,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다른 사람이 하던 일을 제가 받아야 하니까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이요. 예. 그러면은 앞서 말했던 분석력, 소통 능력, 책임감 중에서 영규 씨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나의 강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인을 분석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전에 교수님께서 나노 장비에 열이 발생했는데 어떤 원인으로 이러한 것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귀찮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넘기기도 했는데 저는 이 현상이 왜 발생하였는지 궁금해서 혼자 찾아보고 해서 그 원인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찾아봐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찾아본 원인으로는 고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원자와 충돌을 하여서 그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저항이 발생해서 열이 발생한 것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 친구들이 영규 씨를 뭐라고 부릅니까? 뭐 이름 말고 다르게 부르는 거 있습니까? 별명 같은 거? 별명은 제 이름과 비슷한 영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 영구. 네네. 예. 마음에 들어요? 진부한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이름을 통해서 나온 별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있을까요? 진돗개? 진돗개요? 아, 왜요? 잘생겨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진돗개가 예? 약간 성실하다는 이미지가 떠올라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요. 만약에 오랫동안 일해왔던 우리 설비 제공 업체가 있어요. 벤더들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쪽하고 계속 거래를 할 경우에 향후 우리 회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예, 이럴 때 그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동안 해왔으니까 계속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라면은 내가 설비 엔지니어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설비 엔지니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설비의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거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지만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설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파트너십을 맺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전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본인이 준비했던 그 질문이기도 한데 결혼을 한다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이 나하고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건데 저의 가장 큰 단점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고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좋은 걸 단점으로 얘기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더 드릴게요. 요즘에 우리 삼성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많이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인력 채용을 늘려야 된다라는 부담을 기업들한테 많이 주고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런 사회적인 압박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시장을 만들어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같이 그렇게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선도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본질은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수익을 많이 남겨야 돼요. 필요 없는 사람을 많이 뽑는다면 수익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래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채용 과정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걸러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아니면 또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면접에서 면접관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서 면접비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수는 쳐드리지 않겠고요. 예. 면접이니까. 근데 저는 뭐가 눈에 띄었냐면 얘기하다가 본인이 조금 이제 머뭇하거나 예. 주저할 때 예. 머쓱한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죠. 잘 모르겠는데 민망하면서 얼굴이 웃으면서 자신감이 그렇게 마무리하는 좀 거. 결여되어 예. 있는 듯한 그리고 느낌? 마지막 그 말은 너무 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예. 비굴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예. 굴욕적인 그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 발언을 일단 무조건 하세요. 하기는. 믿져야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믿지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야근 많이 하나요? 이런 질문하는 그 개념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만 않다면은 적어도 믿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마지막 발언이었다. 마지막 발언에서는 내가 그 평가를 무엇을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정의가 돼 있다면 내가 답변했던 것 중에서 열정을 내가 못 건드린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서 얘기를 풀어나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그거를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뒤를 딱 받쳐주면 완벽하죠. 근데 이거는 너무 자신감 없고 나 못했어라는 걸 다시 한번 면접관한테 나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필요 없는 마지막 발언이었고요. 네. 또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은 거는 단점을 묻는 게 있었죠. 내 아들이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뭐 대답하셨죠? 혼자 하는 하려고 거죠. 한다.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평가 항목에 대부분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팀워크, 협업,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혼자서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팀워크, 협업이라는 것을 얘기를 몇 점 줄까 기다리고 있는데 저 팀워크, 협업 굉장히 못하거든요. 나 점수 깎아주세요.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소재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 못 선택하고 있어요. 또 나를 뭐로 표현하겠느냐? 진돗개로 표현했죠. 그거를 그러면 진돗개와 평가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거하고 연결시켜줬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성실한 사람을 원하지는 않아. 성실하면 좋긴 좋겠지만 이 평가 항목에는 없어. 근데 나는 성실해로 연결했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시간 낭비가 된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분석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교수님의 어떤 과제에 어떤 질문에 나는 무엇을 찾아봤다로 끝났어. 그게 분석적일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죠? 분석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으면 정말 분석적인 내 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누가 들어도 저 친구는 정말 분석적인데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례, 소재를 끄집어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거를 전반적으로 쫙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느냐면 평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뭘 궁금해해. 여기에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재밌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궁금해하지도 않고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 담백하더라도 이 사람이 평가하고자 하는 것, 예를 들어 팀워크 아니면 열정 도전 이런 것에 관련된 얘기를 끌어나간다면 조금 재미없어도 사실 면접관들도 공대 출신이라 그쪽은 재미없어도 자기네들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에 너무 포커스하지 말고 평가받고자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딱 해가지고 얘기를 끌어나가면 잘 들어줄 거예요.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네. 영규 씨 어떻게 좀 어떤 기분이 들었고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좀 들어볼까요? 확실히 제가 면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 웃음. 저 웃음이 대답할 때마다 본인이 자신 없을 때 딱 그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좀 계속 얘기해 보죠. 예. 네, 이러한 모습은 그래서 거울 보면서 계속 고쳐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 방송도 꼭 보세요 다시 한번. 네, 거울도 보고 또 왜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또 자기 모습 그래요. 촬영하는 그렇죠. 거 볼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거 여기서 한번 웃지 마 찍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제 태성쌤께서 앞으로 영규 학생이 어떤 짧게.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자신감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 이제 표정으로도 자주 보여주고 시선으로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핸드폰을 보면서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경험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카페 알바를 좀 해봤지만 그거 말고 우리 공정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꼭 반도체가 아니라도 생산 라인이 있는 곳에서 좀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보셨으면은 훨씬 더 할 얘기들, 그 할 얘기 소재가 많아지면 자신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드러날 거예요. 눈빛에서, 표정에서. 그래요. 첫날에 알겠습니다. 민혁 쌤도 그랬고 어제 홍기찬 쌤도 그랬고 역시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생산 라인이 있는 곳에서 좀 경험을 쌓아봐라.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의 김태성 예. 강사님과 그리고 임영규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1부 여기서 마치겠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힘들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네, 잡정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의 먼저 첫 순서죠. 9번의 게스트와 하는 일자리 방방 그것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 청주 지역 가보겠습니다.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소식 바로 전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요, DST 반도체입니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 소재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로 현재 격리외계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은 무관하고요. 경력 1년 이상자로 4대 보험 및 근태관리, 급여,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고요. 회계 프로그램인 이카운트 활용 가능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1,800만 원 이상입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응시하시면 되고요.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이 회계 프로그램 중에서 ERP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프로그램 잘 다룰 줄 아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청년층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올라 청년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마음 열기, 협력하기, 의사소통 및 생애 설계와 비전 수립 등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요일인 5월 25일에는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 금요일인 5월 26일에는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요령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요.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나 청년분들에게 유용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청년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충청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는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새롭게 히든 챔피언에서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취업 포털 커리어의 한지은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취업포털 커리어의 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미모도 좋으시고 예, 산문 카메라 보시면서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자, 앞에 보시면서. 예. 예. 방송은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과 면접 클리닉을 진행하면 긴장해서 머리가 하얘진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공감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너무 공감대가 잘 형성될 것 같아서 상담사로서 지금 성장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멘트가 뭐 약간 지금 그 상기가 돼서 네. 그 호흡이 약간 좀 떨리면서 많이 빠르게 하지만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일단 머리가 목소리가 하얘지신 너무 거예요? 좋으세요. 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머리 노랗신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한 명 저희와 함께 하실 도우미가 나와 계시죠. 예. 2부의 도우미 이남기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지은 컨설턴트께서 처음으로 첫 기념으로 가져오신 기업 기대가 됩니다. 어디입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 빛나고 잘 벼른 칼날 같이 샤프한 업계 순위 국내 1위, 해외 4위의 기업 이주 2화 다이아몬드 공업입니다. 다이아몬드 공업. 다이아몬드 만드는 회사인가 공업. 보네요. 사실 저에게는 좀 생소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예, 다이아몬드 하면 다이아 반지나 목걸이 등 화려한 액세서리를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이아몬드가 의외의 곳에서 사용되기도 그래요? 합니다. 예, 바로 산업 현장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가공하여 강력한 산업의 칼, 즉 공구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다이아몬드 공구라고 하는데요. 예, 이러한 다이아몬드 공구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단단한 경도가 높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하면 보통 우리가 그 프로포즈 할 때 뭐 이렇게 너만 위해 준비했어 뭐 이런 거고
반지나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화 다이아몬드 공구는 굉장히 좀 무서운 곳이군요. 다이아몬드로 칼을 만드는 공구를 네. 만드는 회사인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다이아몬드 공구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이아몬드 공구는 강한 절삭력이 필요로 하는 거대한 건설 현장부터 예. 초정밀 단위의 섬세함을 요하는 반도체 그리고 또한 첨단 산업까지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또한 자동차, 기계 부품, LED 패널, 태양광 에너지 소재 등 신소재 분야까지 두루 쓰이는 공구이기 때문에 업계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해주신 만큼 실제 매출액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네,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의 매출은 2016년 기준 약 2,400억 원, 그 당기 순이익은 약 82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사원수는 작년 기준 700여 명 정도이고요. 예.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데요. 제품 65% 이상을 유럽, 미국, 일본 등 90여 개 중에 국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매출액이 2,400억 원의 해외 90여 개국에 수출을 하는 이화 다이아몬드의 어떤 그 외길이 어떻게 걸어왔을까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이남규 아나운서가 히스토리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은 1975년에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때 다이아몬드 공구를 최초로 국산화해서 국내 시점을 독점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군요. 건설, 석재, 자동차 분야에서 제 첫 번째 성장기를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일본 오사카 다이아몬드 공업과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중국 복건성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이제 전자와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또 그에 맞춘 원천 기술로 두 번째 전성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예. 국내 다이아몬드 공구 업계 최초로 무역의 날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고 예. 2013년에는 미국 자동차 업체인 GM으로부터 올해의 협력사에 3년 연속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국내외에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말 인상적인데요. 예. 향후 비전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다이아몬드 공업의 비전을 말씀드리자면 태양광, 신소재, 우주산업, 항공산업 등의 첨단 산업의 개발에 따라서 점차 초정밀 단위의 까다로운 가공 조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산업이 또 점점 자동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이아몬드 공구는 또 가공이 어려운 신소재도 신속하게 고속 가공이 가능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그중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은 국내외 140여 개의 특허를 보유했고 꾸준한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부에서 10대 핵심 소재 개발에 2010년부터 9년간 1조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인 월드베스트에 선정되기도 했죠. 또한 기업 자체에서 연간 매출액의 5%를 R&D에 꾸준히 투자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매출액과 성장세 어느 하나 빠지는 점이 없는 아주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예, 아무리 뭐 회사가 좋아도 이게 좋지 않다면 학생들은 네. 취업 준비생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텐데 물어봐 주시죠. 전문가시기 때문에. 과연 네, 연봉, 급여는 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줍니까? 네, 급여는 대졸 초임 3,400만 원 정도이고요. 3,400만 원. 예, 평균 4,100만 원대의 연봉입니다. 예, 평균은 평균은 괜찮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 예, 대졸 초임이 중요해요. 평균은 윗분들께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초임. 정도면 그렇죠, 정말 3,400. 괜찮은 편인데요. 그래요. 그 이외에도 강점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의 강점으로는 40년 이상 국내 업계 1위를 점한 아무래도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평균 연봉이 그닥 높은 편은 아닌데 괜찮네요. 그래도. 여성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부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개발이나 생산 직군의 경우에는 근무 강도도 보통이라고 합니다. 예. 예, 또한 엔지니어로 근무할 경우에는 원천 기술력으로 이제 기복 없이 유지되는 탄탄함이 있겠고, 제가 아까 산업 전반에 쓰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설 현장부터 반도체까지 다양한 고객군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그 취업 준비생들이 연봉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업을 선택할 때 돈도 돈이지만 그 근무 환경도 그렇고 복지, 그러니까 다양한 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가성비를 좀 따진다는 얘기인 건데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의 어떤 복지제도 이런 것도 저희가 좀
관심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예. 네, 이화다이아몬드 공업은 경기도 오산에 본사가 있고 예. 동탄에 공장이 있어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원룸, 아파트, 기숙사는 기본으로 제공되고 숙소가 있습니다. 제공되는군요. 예, 그리고 수원, 오산, 평택으로 통근버스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주택 자금 대출이나 자녀 대학교까지 학자금 지원, 그리고 특이하게 쌀이랑 전자기기 중에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좋네요. 예, 그 외에도 자녀 출산, 입학 축하금 지원, 전국 리조트 운영, 사내 영어, 중국어 어학 강좌 운영,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검진 지원 등 복지 또한 준수한 수준입니다. 그래요. 2012년부터 4년 연속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만약에 우리 이윤정 아나운서가 이 회사의 직원이었다면 쌀과 전자기기 중에 쌀을 택했겠죠. 저는 아니에요. 전자기기입니다. 몇 가방을 먹었을 거냐고 얘기하는데 좋는 아니 좋은 근데 정말 특이하네요. 특이한 예. 선택 복지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하기 좋은 기업인 만큼 이렇게 취준생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 채용 전형에 대해서 이남기 네.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이렇게 좋은 기업 파괴 공채는 이번 주부터 사실 시작이 됐습니다. 월요일 15일부터 시작이 돼서 다음 주 수요일인 5월 24일까지 공채가 진행이 되는데요. 모집 부분은 총 4분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 기술 및 연구, 생산 관리, 해외 영업, 국내 기술 영업 이렇게 4분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신입과 경력을 동시에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4부분 모두 우대사항이 다르니까 차이점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대사항은 자격 보유자에 한해서 우대를 하고 미해당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그 밖에 채용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홈페이지에 다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용 절차를 저희가 알아봐야 될 텐데 까다롭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용 절차는 기본적인 수준이고요. 예, 서류 전형, 기술 역량 평가, 실무 면접, 영어 인터뷰, 인성 검사, 임원 면접, 최종 합격 순입니다. 네. 네, 채용 절차에 기술 역량 평가가 있는데요. 이건 좀 많이 어려운가요? 네. 이공계의 경우 직무 역량은 본인의 전공 지식이 되겠죠. 그래서 역량 평가가 필수적인데요. 2016년 실시 당시 25문항 정도로 한 분야에 대해서 세밀하게 물어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전공 지식을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학생의 경우 전공 필수만 준비를 해갔는데 전공 선택에서도 나왔다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이 역량 평가를 보시는 분들은 범위를 넓게 잡고 전반적인 전공 과목을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게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이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학 실력이 그만큼 또 있어야겠죠. 그럼요. 그 채용 전형에 영어 인터뷰도 있는데 해외 영어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부 다 하는 건지. 네. 이공계 학생들 생산 기술이나 개발, 생산 관리의 경우에도 간단한 영어 인터뷰가 해요?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요. 이공계 학생 같은 경우는 회사에 대한 소개, 자기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간단한 영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외 영업의 경우는 다르죠. 당황시킬 수 있는 어려운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의 그 인사 담당자가 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현재 미국의 대선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걸 영어로 질문. 물어본다고요? 예, 그 한국어로도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를 영어로 물어보면 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바이어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임기응변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그 말을 이제 제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히 말할 수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더라도 그런 어떤 응변력을 좀 보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사는 오산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외 법인이나 또 계열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요. 입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근무하는 곳은 어딘가요? 네, 근무지는 오산이나 동탄이지만 수습 3개월 이후에는 영업소나 해외지사로 근무지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평택산업, 서천산업, 충북,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 등의 계열사로 배열정을 받으실 수도 있고 네. 해외지사 발령의 경우 중국, 위해, 상해, 복건,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 독일, 태국, 인도와 맞네요.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군요. 현재 지금 제가 상담을 진행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유럽 지사가 있다는 것을 가져 강력한 매력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네, 갑자기 유럽에 가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 왜 꼭 가야 되겠느냐? 내가 이래서 추천을 한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화다이아몬드 공업은 2천억 원대의 규모임에도 해외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이는 곧 해외 경기 흐름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08년 리먼 사태 때 많은 그 무역 제조업들이 휘청했습니다. 구조조정도 많았고요. 예, 그랬는데 이화다이아몬드 공업은 매출만 조금 저조했을 뿐 인적 구조조정은 없었던 회사입니다. 예, 이렇게 산업 전반에 쓰이는 기술력과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근거한다면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과 또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좀 업종이 생소한 경우에는 지원을 꺼리거나 아니면 경기도권에 있는 회사는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막상 취업하신 학생들은 만족하면서 다니시거든요. 이 부분 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안타까워서 선정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적절한 보상과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회사인 이화다이아몬드 공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십시오. 네. 아, 오늘 뭐 한지은 네. 컨설턴트 첫 시간인데 말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이문수 컨설턴트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뭐 나오실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이화 다이아몬드 공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2017년 학예 채용을 좀 눈여겨 보시고 그래요. 꼭 놓치지 좋은 회사 마시길 같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한지은 컨설턴트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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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잡정센터 오늘도 아주 알차게 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내일은요, 취업 컨설턴트계의 제목은 발음이 꼬이네요. 예. 어벤져스 쌤들과 함께하는 왜 떨어졌나 종합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컨설팅 놓치지 마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방송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네.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